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센터에 앉아있지만 쩌리 정명섭. 자, 누구신가요? 네, 강원도 홍천에서 온 최고봉입니다. 누구신가요? 네, 신진규입니다. 저희가 이 북토크를 하면서 대본도 안 정했고 심지어 누가 사회를 볼지도 안 정했어요. 오늘 네. 가운데 앉은 사람이 예. 사회자인데 아. 우리가 먼저 양쪽에 앉았기 때문에 그러게요. 네. 좀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조용히 있다 가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하고 사실은 요 새나라의 아이들 기획을 사실 제가 처음에 시작했고 네. 멀쩡히 자기 일 잘하는 두 분을 끌어들여서 이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장본인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특히 최고봉 선생님을 이 바닥에 끌어들이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뭐 늪이에요 늪. 그죠? 못 빠져나가 네. 지금. 와. 네, 지금 후보들이 몇 명 더 있는데 좀 네. 도와주세요. 저희 새나라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게 처음 시작할 때는 삼국시대가 3명이니까 우리 3명이 세 나라 각자 한 나라를 맡아서 하면 되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 최 선생님께서 맨날 홍천 설명할 때 고구려 얘기를 맨날 하셔갖고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해봐라 라고 했고 이쪽은 또 마침 충청도에 사셔서 이게 네, 백제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라도 경상도 얘기하는데 사실 백제의 본거지는 서울이랑 충청도거든요. 그리고 이 백제 시대 태어났으면 딱 상작성했을 것 같은 분이라서 맞아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뭐 성주 정도. 오.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 이제 중명하고 제가 이제 신라를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솔수북에서 너무 빨리 오케이 해주셨어요. 한번 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좀 고생길을 좀 열리게 하고 좀 더 열심히 해봐 이러면 되는데 한솔수북의 장점이 될 때는 굉장히 빨리 결정을 해주셔갖고 네, 이제 책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림 입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대로 할 거면 첫 번째가 이제 마지막 횃불. 네. 네, 우리 백제의 얘기인데 근데 되게 재미난 게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짠 건 아니었는데 세 명 다 마지막 타이틀이 들어갔고 실제로 세 나라의 마지막 풍경을 얘기를 했거든요. 신진규 선생님 처음에 이거 마지막 횃불 쓰실 때 네. 어디서 모티브를 얻으셨나요? 저는 저기 들고 왔어요. 오. 조선상고사. 오. 되게 있어 보여. 네, 제가 이거 오늘 청주에서 들고 올까 말까 망설였어요. 네. 여기에 부여 성충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여 성충이 되게 매력적인 인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을 뭔가 좀 조명하고 싶다. 그러니까 비운에 그렇죠. 굶어서 죽은 사람. 맞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부여 성충을 부여 쓰기인지 모르고 그냥 성충으로 배웠죠. 맞아요. 네. 부여 성충, 동생이 부여 윤충. 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조명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또 이렇게 계백장군하고도 또 연결이 네,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쓰게 됐죠. 이 작품하고 이제 엔솔로디 쓰면 작가들이 약간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는 게 다른 사람 또 엄청 할 수 있다. 다른 사람 또 하는 얘는 왜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 이렇게 다른 두 명의 작품을 보고 얘는 왜 얘는 왜 수준 이 정도 수준밖에 뭐 이런 작품이 역시. 있었나요? 이간질의 대마왕. 설마 그럴 리가요. 저는 사실 마지막을 저 따랐었나 그랬어요. 제목을 왜 다 마지막이지? 왜냐면 제가 원고를 제일 먼저 네 맞아요. 드렸기 때문에 뭔가 이게 약간 스파이 여기 맞나? 편집자님이 네. 편집자님이 넘기신 걸로 알려주셨나? 네. 아니면 알려달라고 졸라. 근데 뭐 어쨌든 저는 경당도 사실 처음 알았고요. 네, 경당 몰랐어요. 저는 이게 제가 태어났을 때는 고려 시대라서 흑자감에서만 일했기 때문에 이 경당은 잘 몰랐고. 네. 그다음에 화랑을 주제로 쓰면서 또 그중에 또 낭독을 가지고 쓸 줄은 또 몰랐는데 역시 두 분 묻어갔다. 누구한테 좀 더 묻어간 거예요? 저는 마지막에 묻어갔다. 제목에 묻어갔습니다. 아니 방청객인데요 거의. 근데 이게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다 재미없고 따분하고 어렵고 막 고리타분한 얘기만 할 거라고 대체 누가 얘기한 거야? 신진규 선생님도 그렇게 했고 그러면 이 작품 쓸 때 그 소년이 주인공이잖아요. 네. 이 소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조명을 하고 찾아봤었나요? 가상인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상간에는 아드님이 모델이라는 저희 거예요. 아들이요? 네. 그러려고요.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넘겨줄 건데 아니라네요. 네. 아니 저는
역사 동화나 역사 소설을 쓸 때 중심 인물을 하나를 정하고 그 중심 인물을 주변으로 놓고 이제 다른 주변 인물을 중심에 갖다 놓는 패턴을 좋아하는데 이 부여성충을 보니까 지략이 상당히 뛰어났던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지략이 뛰어났던 사람이 마지막 끝까지 죽어가면서도 그 의자왕한테 충심을 다해서 이제 금화랑 임자라는 사람을 조심해라라는 얘기를 충언을 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막 역사적 사료를 보다 보니까 되게 그 지략이 뛰어난 사람. 네. 그러니까 예나라라는 데서 침략을 해왔는데 그 얘네가 계속 백제가 막아내니까 네. 화가 났던지 괴짝을 하나 보내요. 근데 괴짝을 병사들이 열어보려고 하니까 열지 마라. 그래서 불에다 집어넣는데 거기에도 벌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 두 번째 또 괴짝을 또 보내요. 이번에는 불에 넣으려고 하니까 성충이 넣지 마라. 보니까 그 안에 화약하고 화약의 재료인 염초가 막 들어있고 넣었으면 큰일 나죠. 터진다. 세 번째 딱 왔길래 이제는 열어보려고 하는데 그 괴짝을 잘라라. 그 안에 전체로. 무사들이 숨어 있어. 트로이 막 네, 백제판. 네. 야, 그러면서 이제 의자왕이 이렇게 발탁을 해서 의자왕의 이제 충신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결국은 이렇게 모함에 의해서 죽어가잖아요. 이 조선상부에 그 구절이 나오거든요. 두 충신을 죽여야 이 나라가 망한다. 그게 성충과 윤충. 이 얘기. 이제 거기서 이제 모티프가 됐고 그러면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고구려, 백제, 신라 여기 고구려 사람, 신라 사람, 백제 사람 있지만 제가 살고 있는 청주는 언제는 신라였다가 언제 또 고구려였다가 언제는 백제였다 이랬어요. 근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내가 신라 사람인지 고구려 사람인지 백제 사람인지가 중요했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풍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네 나라에 그렇죠. 살아.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하지만 네. 풍은 이제 결심을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역사 역사 네. 좋아하세요? 네, 역사 좋아하죠. 역사 동화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요즘. 네, 그렇죠. 쓸 줄 아는 게 그거밖에. 나중에 뭐 써보고 싶으세요? 어떤 장르 도전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요즘 이제 준비 중인 건 이제 마음속으로만 준비 중인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판소리에 대한. 오. 맞다. 야. 민채가 또 네. 판소리 하고 있잖아요. 네. 제 딸이 아는 배우는 선생님의 네. 스승님의 스승님, 네. 네, 스승님 네. 이야기를. 동화판 편제. 네. 그렇죠. 동화판 편제. 좋네요. 역시 이게 다 틈새 계획이 시장을 노려야 되는데 그죠? 네. 그 최고공 선생님도 틈새 시장을 노린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홍천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홍자가 붉은 홍자로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넓은 네. 홍자고 이게 고구려의 벌력천 네. 벌력이 아마 넓은 벌판이라. 그러니까 실제 홍천에 가보면 뭐 상대적인 건 모르겠지만 이제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이 있고 중간에 평야가 되게 넓어서 이제 그 중요한 위치였죠. 물거리 사지라든지 다른 이제 위치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고구려 얘기를 쓰시게 됐는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간단히 네. 소개해 주시죠. 모티브는 우리 정명숙 작가님이 홍천에 왔을 때 어떤 무덤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모시고 가는데 네. 거기가 한 집안에 한 100년 정도를 그렇죠.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그 흐름이 실려 있는 그런 무덤 때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고구려 양식의 맞아요. 네. 무덤이고 후기로 가면 신라 무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한 집안이 도대체 이 집안은 고구려 시대에도 지배층이고 신라 시대에도 지배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집은 분명히 배신을 했다. 이 집은 고구려 때도 잘 살았고 신라 때도 잘 살았던 집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때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선덕여왕 시대 초기에 춘천에 이게 신라의 주가 만들어지는데 그 전에 이제 남쪽과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와 뭐 강원도 남부 지역에 있는 지역들이 신라에 이렇게 함락당해요. 그리고는 선덕여왕 아버지 때와 이제 선덕여왕 때 그 시기에 이제 춘천까지 진출하게 되는데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 거고 그 무덤의 주인공들이 실제로 배신을 하는 걸로 여기서는 이제 설정이 되는데 벌자가 대표적인 고구려 계통의 맞아요. 네. 그런 그 어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휘가 뭐 이제 북쪽으로 가면 조금 더 많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남쪽에서는 여기 지금 바로 신라 쪽 어휘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고구려계 어휘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대표적인 게 벌이고 홍천이 역사서에 등장하는 첫 이름이 벌력천이에요. 고구려 이름입니다. 광개토 대왕이
이제 기병으로 신라를 구원하러 갈 때 고구려 땅이 되어서 한 200년 정도 되다가 이제 나중에 신라에 함락당하는 그런 그때를 배경으로 한 거고요. 또 하나의 모티브는 한강수훈입니다. 한강수훈. 뭐냐면은 이 댐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고속도로 역할을 했던 게 일종의 강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 조선시대만 해도 뭐 원주 가는데 걸어가면 얼마나 멀겠어요. 근데 배로 갈 수 있었던 거고 그 배로 갈 수 있는 홍천에 이 홍천은 조금 위쪽까지 이제 거의 한강수훈의 종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배로 이동을 하던 그런 그 전함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이제 홍천 그러니까 벌력천 최후의 날 아하. 같은 컨셉으로 네. 이제 또 우리가 직업이 교사지 않습니까? 이렇게 둘이 교사여서 이 교사니까 또 당시에 학교 경당을 또 동원해서 네. 그렇게 해서 만든 작품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느낌이 약간 차이나는 클래스. 그래서 딱 띄워져요. 그래서 이제 가끔 내륙인데 무슨 포 이런 네, 지명이 나오는데 네. 삼포, 뭐 내포 이런 게 이제 그 바다라기보다는 이제 내륙수훈. 예전에는 바다는 오히려 더 위험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조선시대까지도 연안으로만 맞습니다. 다녔어요. 네, 네. 대양 지금 뭐 우리가 해군 얘기할 때 대양 해군 조선시대까지 대양 해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바닷가 근처로 다니고 강 다니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내륙은 이렇게 한강으로 바로 연결되는 곳이고 이게 이제 쭉 이어졌다가 근대에 들어와서 이게 소용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뭐 도로나 철도 이런 게 놓여지고 그다음에 강 수위 자체도 좀 얕아지면서 배로 운반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이제 그걸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뭐 역사 소설을 쓰는 사람이 할 일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잊어버려야 되지만 잊어버렸지만 기억해야 될 일들을 이제 기억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기 제가 또 살고 있는 지금 내는 홍천이고 근무하는 데는 인제인데 네, 인제는 또 강이 모이는 데를 합강 이렇게 해서 그렇죠. 해요. 합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홍천 쪽은 강이 홍천강수계예요. 인제는 내림천수계여서 소양강으로 들어가는 저 아래 딴 데서 만납니다. 아예 이 옆에 붙어있는 지역이지만 근데 홍천강수계에서는 거기를 삼포라고 불러요. 그런 데를. 그래서 아래로 가면서 삼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강이 만나는 지역은 다 삼포야. 세 개의 강이 만나는. 네네네. 근데 저기 인제 쪽은 합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도시들이 생겨나는 걸 보면 그런 식. 그리고 이제 홍천 같은 경우는 그 수은 더하기 넓은 벌판이 있었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을 장악하려고 했던 삼국시대 각 국가들이 각축전을 벌였던 중심 장소.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에 그 우리 그 구주 오소경 만들어지면서 식정 구서당 식정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 식정 중에 하나가 벌력천정. 네. 그래서 사단급 병력이 맞습니다. 주둔했던. 지역사령부, 지역 네. 분관부 정도 네. 부대가 들어왔어서 그걸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자꾸 이렇게 개인적인 영달에 써먹지 말고 이런 걸 혼자만 아는 척하면 하지 말고 책으로 좀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 나중에 제 최고의 문학적인 업적이 뭐냐라고 하면 두 사람을 이제 영화판에 끌어들이는 게 제 최고의 업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끌어들이고 있으시나요? 희생자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지금 네. 이 앞에 수도 없는 보이지 않는 계약서가 막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지금. 네. 그래서 기다리세요. 네. 전에도 올 겁니다. 네. 우리 저기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네. 인스타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당연히 제가 검토하고 판단해야죠. 저는 절대로 제가 신뢰하지 않은 사람이랑은 일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한 사람 중에도 사실 잘 안 풀리는 사람 되게 많으니까. 네. 출판사든 아니면 작가든 저는 절대로 제 뭐라고 하지? 제 신뢰, 그 다음에 저의 기준 뭐 이런 걸 넘지 않으면 같이 뭐 만나서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네. 굉장히 방송 들어와서 순화된 표현으로 지금 잘 얘기하고. 네. 네.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아무도 마지막이라는 타이틀을 쓰지 않았는데 한 거였고 우리 서로 네. 원고가 안 쳐져서 나오기 전까지 서로 그 제목인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미리 PDF를 좀 달라고 해서 읽었거든요. 근데 다 마지막이야. 뭐지? 그래서 이거 보고 우리 셋이 일하는 마지막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는데 그건 아닌 거 아니 같고 마지막 회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분명히 새로운 네. 그래 웃길 뻔했네. 이제 마지막 낭도 같은 경우는 신라 시대 때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신라가 천년에서 조금 모자랐잖아요. 그래서 그 비장한 시기 최후의 승자 진짜 막
아슬아슬하게 어떻게 보면은 세 나라 중에 최고의 승자가 됐지만 또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된 거였잖아요. 그 마지막 날을 맞이했을 때 사람들이 뭐 신라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겠지만 그 나라가 가지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던 어떤 세월들, 왜냐면 나라가 망하게 되면은 뭐 다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긴 하지만 그 이전까지 살았던 나의 삶이 다 부정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마지막이 굉장히 저는 치열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경순왕이 그 술에 싣고 개경으로 가서 왕건한테 항복하는 건 역사서에 한 줄로 나왔지만 뭐 마이태자 얘기도 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수많은 고민을 했겠죠. 했던 흔적들을 한번 좀 상상해서 이야기를 좀 써봤습니다. 경순왕이 네. 즉위하는 그 과정이 너무 다이나믹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후백제에서 쳐들어와서 완전히 분탕질을 하고 좀 이제 좀 애매한 문제긴 하지만 그 부인과 이제 왕후죠. 왕후와 후궁들을 강간하고 뭐 쑥대 같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신라 사람들에게 정말 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순왕이 올라오고 나서 후백제의 견훤에 의해서 올라왔지만 바로 등을 돌렸던 이유가 원래 본심을 숨겼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순왕조차 사실 거기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뭐 어떻게 보면은 삼국시대의 최고의 승자는 제가 보기에는 경순왕일 수 있어요. 그 대대로 고려 왕실의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왕국의 마지막 인물이면 다 죽어야 되는데 네, 죽지도 않고 계속 오래 살아남고 심지어 왕건보다 오래 살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인물들이 그러니까 정말 머리 잘 썼잖아요. 머리 잘 쓰고 해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 앞에서는 또 마이태자 같이 안 된다. 네, 마이태자는 이름 아니에요. 왜냐면 마이는 그냥 그 마이라서 저기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어떤 인물이 홀로 떠나고 그 사람이 혼자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역사서에 마이태자는 정말 짧게 나오지만 지금 그 김씨 족보에 보면은 최대 8명까지 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5명 정도 공통적으로 나오고 3명이 더 기록된 그런 족보들이 있어요. 그 만약에 경순왕이 항복하러 갈 때 네. 그거를 막았다면 네. 어떻게 됐을까요, 신라? 결단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었어요. 뭐 천사옥들을 보고 싶다 뭐 하니까 이제 알아서 들어와라 라는 거고 경순왕이 그거를 이제 캐치하고 이제 최대한 자기 몸값이 비쌀 때 그러니까 축구 선수로 치면은 한참 절정기에 올랐을 때 이제 팀을 옮기면 FA에서 팀을 옮기면서 몸값을 확 받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순간.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후백제가 정복되고 나서 신라까지 남아 있었다면 그 정도는 가격을 못 받았죠. 네. 네, 그러니까 좀 아쉬울 때 딱 가서 항복하면서 자기 지분도 인정받고 그 다음에 경주 지역을 자기 영지로 인정받아요. 네, 그리고 이제 대대로 자기 어떤 세력권이 되기 때문에 경순왕 입장에서는 부강이 안 됐다는 것 빼고는 손해볼 게 뭐 전혀 없었죠. 그리고 그걸 유지할 수 있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였었기 때문에 그 경순왕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판단이었지만 경순왕이 그런 판단을 책 얘기를 하셔야 돼요. 책 네. 얘기. 배경 얘기. 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항복하러 갈 때 막아서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이고요. 그 막아설 때 어떤 사람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그 부분을 책에 좀 많이 얘기를 해놨는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부닥치는 지점들이 있어요. 이게 맞느냐 틀리냐. 결정은 신이 내려주겠죠. 네. 뭐 제가 모르는 뭐 무신론자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살아보니까 제 운명을 바꿨던 대부분의 결정들은 그 당시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때 내가 최홍 선생님 앞에 삼보일배를 했던 게 정말 뭐 좋은 일이었구나. 네.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됐던 거라서 그런 걸 보면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얼마나 하찮은지에 대한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 나왔던 마지막 낭도에 나왔던 뭐 지중랑이라든 다른 사람도 각자의 입장에서 최고의 판단을 내렸겠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공통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어제는 백제살, 오늘은 신라살, 내일은 고구려살. 그렇긴 하지만 우리의 삶은 흘러간다. 라는 어떤 공통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되지 않았을까. 오늘 행사를 위해서 네, 선물이 맞습니다. 선물이 네, 우리 VIP께서 네. VIP께서 여기 이제 아까 화면이 얼마나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따 질문하실 건데 네. 우리 화정우 자, 작가님께서 화정민 작가님 빨리 오세요. 잠깐 저희 지금 너무 어색한데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네, 하정민 작가님. 야! 화 작가님 TV에서 많이 봤는데. 아닙니다. 네, TV에서 많이 봤는데. TV에서 우리 작가님 너무 책이 좋았어요. 읽고 나서 다 가슴 뜨겁게 마무리하려고
계획하시고 다 쓰셨나라는 것도 궁금했고요. 그래서 의미를 담아서 그림의 그러니까. 표지로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이렇게 그냥 그림을 입혀서 이제 하는 게 이제 이건 일일이 다 이렇게 만들어서 맞아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얼굴에다가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고급인데 아까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가. 아니, 이긴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네. 이렇게 자기 캐릭터를 캐릭터를 가져가면 가져가. 잘라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게 되게 그러니까. 조금이네. 네. 아, 네. 여기 아 역시 고구려다. 아, 그거를 담은 또. 여기 작가님 작품 다 읽어보셨죠? 이거는 네. 읽고 나서 바로 제가 올렸어요. 네 봤는데 네. 그럼 워스트랑 베스트 한곡 절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이 멀어질 것 같고 다 정말 네. 좋았고 네. 뭐라고 말하죠? 색깔이 다 다른데도 같이 합쳐지는 느낌이 좋았고 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을 내가 이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좀 놀랍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른들도 또 아이들도 읽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원래 제가 인스타그램을 잘 안 올리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을 제가 AI로 해가지고 네. 액자처럼 만들어서 봤습니다.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올린 사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좋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케이크 예쁘게 나온 것처럼 책도 많은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작가님은 최근에 이제 작품 활동, 방송 활동 때문에 작품 활동이 약간 뜸해지는데 최근 작품 활동이라든지 앞으로 계획 좀 얘기해 주세요. 네, 한솔 수국의 책도 그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많이 많다. 계속 하고 있고 최고봉 선생님과 동시. 동시에 하는. 네, 오늘 동시에 벌써 2년 준비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동시도 준비하고 앞으로 좋은 책들 많이 출간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 허정희 작가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방송에 많이 나가셔도 이제 작품 활동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사실 저도 TV에 좀 나가보니까 TV 나가는 게 재밌긴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저희 작가라는 거 해주시고 저희 나중에 한번 그 허난설원 허균 생가에 가서 저희 한번 작가님도 만나 뵙도록 하고 오늘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정명숙 작가님은 역사 추리 소설 전문 작가. 네, 맞습니다. 네, 장르 작가. 그렇죠. 네. 10배우는 다 씁니다. 아, 네, 10배우는 다 쓰는. 제가 골목상권도 지켜드리고 아. 네. 시는 팔 자신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곽재희 작가님 얘기했는데 작가의 장점이 네. 어디 가서 얻어먹을 수 있다. 음. 근데 우리는 시인이랑 만나면 우리가 사줘야 된다. 네, 그치. 그렇죠. 네. 그런 얘기. 우리나라 직업 그 군 중에 네. 시인이 제일 소득이 적습니다. 그리고 직업 만족도는 사실 반대로 제일 네. 높고. 네. 그러니까 그 직업 자체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허현신 얘기 작가였잖아요. 허현신이 그랬어요. 시인을 직업으로 분류할 수 있냐고. 왜냐면 직업이 되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보통은 딴 일 하면서 시를 써야지 시인을 직업으로 하기는 힘들다. 맞습니다. 예. 작가도 요즘 최근에 비슷해지는 사례들이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인 이유가 이 바닥에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진흙탕에 들어와야 좀 발버둥이라도 치고 좀 따뜻해지는 거잖아요. 이 늪에 들어와야지. 근데 자꾸 안 들어오려고 해 사람들이. 돈이 안 들어오니까. 네, 자, 각설하고요. 네. 진행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아, 역사 추리 소설 많이 쓰시는데 네. 역사 동화의 매력은 네. 뭘까요? 경쟁자가 적다. 아, 제가 만약 추리 소설 쓰면 네. 그 스티븐 킹부터 네. 셜록 홈즈, 네. 모리스, 루팡, 네. 만화도 어, 명탐정 코난 뭐. 야, 명탐정 코난, 뭐 히가시노 게이고 네. 얼마 전에 100번째 책이 나왔다 그래서 막 이렇게 돼서 경쟁이 너무 심한데 역사 소설은 그분들은 안 쓰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쓸 일은 없잖아요. 그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그러신 스타트랙 작가님들이 역사 소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이씨 뭐야 한국을 배우구나? 킹 세종을 한번 쓰시고 저러다 말겠지 했더니 두 번째가 해태로 나왔더라고요. 뒷목이 좀 땡깁니다. 네, 골목상권 지켜주세요.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저는 사실 제 미래에 관심이 더 많아요. 네, 근데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있는 법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역사를 보는 거 좋아합니다. 최고문 선생님이 역사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근데 실제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게 역사라는 게 저는 어릴 때 되게 좋아했지만 진짜 접근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네. 아이들한테 이게 역사를 가르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세요? 사실 한국
그 초등교육 과정에서 역사를 집중적으로 배운 건 5학년 2학기예요. 한국사를. 그런데 3학년부터 좀 나옵니다. 3학년에 제가 올해 3학년 담임 교사인데 통신수단의 네. 변화, 어. 교통수단의 변화 할 때 네. 가르쳐요. 대동여 지도를 놓고 네. 인제에서 홍천 인제를 오가는 길도 배우고 여권도 배우고 그다음에 뭐 통신수단도 물론 지금 너무 가까워서 그 역사까지는 안 가지만 삐삐 아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다이얼 전화기 뭐 이런 것까지 하면서 역사죠. 요즘 초등학생들 네. 모두 박물관에서 보지 않아요? 삐삐를 본 적이 없어요 애들이. 그래서 말괄량 삐삐도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해서 네, 하여튼 이런 그 소소한 생활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해요. 아, 왜냐면 본인이 보고 자란 게 아니잖아. 아니니까. 저는 어릴 때 뭐 이제 다이얼 전화기부터 해가지고 누르는 전화기, 그 다음에 공중전화 카드, 전화 카드 들어가는 그렇죠. 공중전화 이런 거 다 봤지만 지금 학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던 세대거든요. 그렇죠. 그냥 아예 다른 세대예요. 이해를 못해요. 옛날 삐삐를 좀 두고 있을 걸 그랬어요. 아, 이럴 줄 알았어요. 네. 그치. 버렸네 괜히. 그러니까 그거 박물관 가야 있어 이제. 그리고 왜 갑자기 기침?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생활사를 중심으로 해서 3학년 때부터 이렇게 배우고 4학년, 뭐 5학년도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배우는 건 5학년이지만 사실 5학년 거 배웠다고 해서 또 몰라요. 그죠. 왜냐면 우리 지역의 역사 이렇게 다 가르쳤는데 홍천 인제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요즘 역사책에 많이 나오질 않으니까. 네, 그죠? 맞아요. 그냥 그 외워야 될 그렇죠. 것들이잖아요. 네. 네, 외워야 될 거고 사실 역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역사 교육에 가장 좋은 건 이야기로 들려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제가 지금 이제 기획하고 있는 건 2학기에 네. 판소리? 가서 아닙니다. 네, 이게 역사 동화 속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팩트 체크를 해요. 수업을. 그래서 두 명이 한 권을 같이 읽고 네. 그 안에서 이게 어느 시대 이거? 이것도 당연히 이거는 네. 이것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요? 그러려면 또 이게 또 너무 이 조선시대도 하고 고려도 해야 그치. 그런 걸 다 다른 출판사에서도 보고 있어요 지금. 네. 여러 가지 사항을 오직 한솔수밖에 없다면서. 네? 오직 한솔수밖에 없다면서. 네 지금 사랑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 교사의 입장에서 네. 작가의 입장과 또 네. 지금 작가 교사 입장에서 어느 출판사가 제일 근데 그거 못 아세요? 쓰겠네. 지금 얘기를 하면서 웃음으로 엄청 넘기려고 한 게 느껴지시죠? 네. 저도 느꼈습니다. 그니까. 네. 네. 아이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두 사람 못 써. 교사 안 쓰겠다고 얘기하신 정말 작가님. 역사는 이야기로 배우는 게 그럼 가장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역사라는 것은 사람들의 삶인데 그 삶을 모르고 그냥 지식으로만 배워간다는 거는 정말 수박 겉핥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려줘요. 네, 그래서 옛날 이야기 들려주고 예전에 심지어 국어 시험 낼 때 옛날에 시험 볼 때는 제가 옛날 얘기 해준 거를 지문으로 혼자 한 학급이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네. 그러면 학원 다니는 애가 시험을 오히려 못 봐요. 열심히 안 듣고. 그렇죠. 대비 들은 애가 네. 되면 네. 그래서 옛날 얘기식으로 이렇게 좀 들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학교 갔을 때 심씨, 심도깨비 뭐 이런 얘기 되게 그렇죠.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고 이제 역시 천직이구나 선생님. 라고 이제 최근에는 조금 생각이 달라지시나요? 네? 아닙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지금 계신 곳에 있는 연수원이 신채호 선생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희 연수원 이름. 연수원 이름이 단재 교육. 오. 네, 여기 있다. 조선왕조사 조선상무서에 나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을 기리면서 신채호 선생 사당도 있고 근처에 그래서 저희는 교원들 연수하는 곳이 단재 교육 연수원. 여기 최고 선생님 단골로 강사로 오시는. 지금 잘려서 안 가요. 네. 본인도 잘리셨잖아요. 네, 그런가. 오늘 한가해요, 방학 때. 단지 얘기하다가 두 사람 잘린 서글픈 얘기를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청주에도 그리고 청주하면 사실 문학으로도 그렇죠. 역사적이잖아요. 홍명희 네. 선생님이 있는 저희 충북에서 매년 홍명희 문학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가면 뒷산에 북한의 부수상을 여기면 홍명희가 웬 말이냐. 그렇죠. 현수막이 현수막이 달려 걸려 있고. 네, 그건 굉장히 뭐 짧은 얘기지만 이런 말씀드리는 건 좀 바보 같은 짓이죠. 네,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그리고 거기서 안 하면 문학과는 홍련희 문학과 딴 데 가요. 무슨 짓이야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네. 옹천도 있어요. 김규식 선생. 맞다. 네. 근데 김규 선생도 아마 납북되셔갖고 네. 그 정계 거물이자 그분이 아니었으면 3.1 만세운동 시작점인 파리 강화에서 활동이 없었을 것 같긴 한데 그러고 보니까 지방에도 인물도 안 돼. 우리가 인물을 배울 때는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배우지 출신 지역에 대해서 배우거나 그러지는 않았네요. 네.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삼국시대랑은 좀 거리가 멀긴 하지만 하지 마세요. 우리 졸업식 노래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네네. 근데 졸업식 노래에 작곡가가 안 써 있어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로열티를 안 주려고 그랬나? 그게 아니라 이분이 납북되셨어요. 어.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충북 옥천에 있는서 태어나셨던 정순철이라는 분이고 실제로 방정환 선생님하고 같이 활동하시고 이랬던 분인데 그래서 저희 충북에서는 그분을 조명하는 일들을 조금씩 시작하고 있고 도종환 시인이 그분의 이렇게 평전을 내시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정순철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제가 먼저 쓸 거고요. 예고를 하신 거구나. 내가 쓸 거니까 하나만 건들지 마. 이런 거. 야. 충북 사람 건들지 마. 근데 그렇게 시작하시면 신치호 선생님 먼저 쓰셔야 된다. 신채호 선생님 너무 큰 힘입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여기 잘못 쓰면 욕 먹어요. 그러니까 부담되는 건 안 건드리고 좀 쉬운 것만. 네. 그래서 쉽게 네. 사람을 서울을 야 나는 깜짝 놀랐어요. 국가법부 위반으로 잡혀가는 줄 알았어요. 야. 국가 공무원입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세게 쓰고. 아니 저 되게 유하게 썼는데. 말씀하시죠. 유하게. 아주 재밌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들을 조금 해보면 이제 역사서 보면은 이제 조선시대, 고려시대 많이 하지만 삼국시대는 상대적으로 자료가 좀 적어서 많이 얘기를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대가 이제 바로 직전이고 영향을 많이 받아서 기록도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쉽게 쓸 수 있는데 사실 삼국시대 같은 경우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 이 짧은 동화를 쓰는데도 고증을 맞추는 부분이 좀 어려웠었어요. 네. 심지어 선생님 이거 쓰실 때 이런 고증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하는 백제 최후의 날이다 보니까 더 없잖아요. 네, 없어요. 네. 백제는 네. 더 없어요. 여기 가장 참고를 했던 건 조선 상고사고 여기에 그 656년에 성충이 죽거든요. 그 성충이 죽는데 660년에 망하잖아요. 네. 그 4년간의 공백기를 이 풍이라는 아이와 당시 가잠성, 네. 지금의 충북 괴산인데요. 거기 성주였던 계백이 실제로 성주였고 네. 그 이전에 642년에 대야성을 공격해서 맞습니다. 김품석하고 고타소 네. 그 고타소라. 네, 그죠. 김준추가 열받는. 이게 죽이잖아요. 그 윤충이. 그게 가잠성을 계백이 잘 막아줬기 때문에 가잠성을 도와주러 간다 하면서 대야성으로 공격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4년간의 공백을 어떻게 채울까? 이건 가상의 인물 풍이 거기 가서 계백한테 뭔가를 배웠겠구나라는. 네. 그리고 계백은 분명히 성충에 믿는 사람이었을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 그 최후의 전투 망하는 전투에 가서 그렇게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제가 이 인물 풍이었다면 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죽을 것 뻔히 아는데 저는 그냥 산에 들어가서 근데 우리 주인이 시킨 대로 네. 이제 착실하게 착실하게 농사짓고 농사 짓고 네. 이렇게 새로운 잘- 주인이 오길 기다리고 아니 그냥 뭐 어찌됐든 이렇게 감자를 캐서 먹든 이렇게 살았을 것 생각이 드는데 네. 감사. 네. 여기 최공 선생님도 이제 역사물은 이번이 처음이었나요? 아니면 쓰신 적이 있으셨나요? 제가 청소년 네. 쪽으로 네. 주먹 쥐고 일어서. 맞아. 네. 네. 네, 오늘 기쁜 소식은 저희 한국학교사서협회가 네. 네. 선정한 8월에 읽어야 할 책이 선정됐다는 거. 굶기고 일어서. 네. 야, 책 나오고 한동안 반응이 없었는데. 아무도 주먹 쥐고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네. 이거 영상을 같이 찍어놨을 같이 때. 갖고는. 네. 네,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옆에 정명숙 작가님의 발목 잡혀가지고. 제 별명은 어디에나 네.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역사를 쓰실 때 사실 많은 작가들이 고민하는 게 이제 고증 문제거든요. 이걸 너무 많이 넣을 수도 없고 조금 넣을 수도 없고 잘못하면 그냥 시대가 어딘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서 특히 이제 이게 영상이 아니라 텍스트잖아요. 네네. 영상은 예를 들어서 삼국시대면 그냥 문락은 씌우고 그냥 대충 돋고 입히고 뭐
그 한도 채우고 하면 되는데 텍스트는 그게 안 되는데 작가님은 텍스트로서 이 시대를 표현할 때 어떤 방법을 쓰셨나요? 일단 일단 몇 가지 그 시사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명섭 작가님 책을 읽으니까 야 요거 사극 같다. 아, 사극 같다. 네. 요렇게 써야지. 예. 아. 일인데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어.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주목을 해가지고 묘사를 약간 좀 그 드라마 사극 보듯이 어쨌든 그렇죠. 네. 이렇게 그 이미지화할 수 있게 네. 영상화할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맞췄고요. 두 번째는 질이 이게 제가 어쨌든 로컬 작가로서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사는 곳을 배경으로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전통적인 그 교통로라든지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을 해서 최대한 그 마치 공간에 있는 것 같이 이게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성들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산이어가지고 제가 작가님 모시고 그 산 위까지 올라가진 않았는데 횡성에서 홍천으로 넘어오는 그 고갯길들과 그 고갯길을 지키는 성들 이런 데들을 좀 하고 또 전통적인 나루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그렇죠. 나루터 이런 데를 최대한 있는 곳을 살려가지고 네. 그리고 재밌는 건요 지도에 잘 보시면은 옛날 서울이야 좀 다를 수 있는데 이 지금 다리가 놓인 곳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곳이 옛날에는 나루터였던 나루터. 경우가 많아요. 음. 네. 그래서 거기서 한 50년 전만 해도 거기가 나루토 배로 지나다녔는데 그 사이에 다리가 놓여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그걸 잊고 있는 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활용을 잘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서울 같은 경우 청계천 복개시켜서 오랫동안 길로 사용해서 청계천을 복개한다고 했을 때 여기가 하천이었어? 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과거에서부터 유산을 이어받았지만 단절되어 버리는 순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홍천을 배경으로 네. 인제를 배경으로 더 네. 이야기를 쓰실 만한 뭐가 있을까요? 왜냐면 만날 네. 때마다 홍천이 어떻고 아, 인제는 네, 어떻고 네,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출가를 하시고 출가하기에는 약점이 너무 많아요. 네, 뭐 그래서 약점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일단 그 동네 출신이 아니에요, 제가. 네. 거기서 초등학교를 나왔어야지. 제가 경상도 출신이라. 진짜요? 진짜요? 뭐가 써라 뭐가 써라. 네, 진짜? 여기 봉화정씨. 네, 봉화정 씨. 네. 별건 다. 어디 심씨예요? 저요? 네. 도깨비 심씨. 아, 도깨비 심씨. 네. 심씨요. 네. 하여튼 그 홍천은 여러 가지 재밌는 점이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몇 개 특징적인 게 이제 동학과 관련이 되게 많이 있어요. 최시영 선생이 이제 초대 교주, 동학 초대 교주인 그 최재우 선생이 처형당하고 나서 숨어서 북상합니다. 북상을 하다가 소백산 일대에 좀 숨다가 또 거기서 더 올라와요. 그래서 원주 횡성을 거쳐서 홍천에서 이제 인제까지 오는데 인제에서 그 동학의 경전이 되는 동경대전을 이제 구수를 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 이분이 한자를 모르는 문맹자예요. 문맹자인데 그걸 다 외워가지고 했는데 그 동네가 이제 지금도 군사 훈련 지역. 그러니까 그렇죠. 그 공중에서 보지 않으면은 거기에 마을이 있는지 성이 있는지 뭐 이런 걸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거기서 숨어서 이제 동경대전을 간행을 했고 이제 그걸 갖고 와서 이제 충청도까지 와서 이제 재판 한판 찍으면서 좀 더 정교해지죠. 그 동경대전 간행지라는 이 의미가 인제에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이 지나갔던 곳이 대부분 3.1운동의 주요 봉기지. 그 전에 갑오농민전쟁, 동학농민운동의 주요 봉기지예요. 그래서 홍천에서도 그 자작고개라는 1894년에 만들어진 지명이 있습니다. 동학농민군이 삼남 지역에서 다 이제 진압당하고 나서 강원도에서 시작되는데 맞아요. 거기서 봉기해서 넘어서 강릉 관악까지 점령을 했다가 패퇴해서 다시 넘어와서 홍천에서 마지막 전투를 하는데 한 1000여 명이 이제 죽창 들고 이렇게 그 고개 언덕에서 이제 광군을 맞습니다. 광군은 1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기관총을 들고 와요. 그래서 네, 기관총을 들고 이제 저쪽에서는 그 언덕 위에는 그 동학농민군이 있지만 화력으로 당연히 이렇게 비교가 안 되고 거기서 700여 명 정도가 좁은 계곡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고개에 시체가 쌓여서 피가 자작자작 흘렀다고 자작고개라는 지명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동학농민운동 유적지로 남아있는데 강원도의 대표적인 동학농민운동 유적지고요.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3.1운동이 또 봉기를 해요. 그래서 그 근처에 동창이라는 데서 예전에는 그때가 정기 장날
5일장 이럴 때 공개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전화가 없어요. 전화가 없고 그리고 어떤 동네에서 빨리 일어나냐? 서울에서 기차 다녔던 동네. 강원도에서 제일 빨리 일어났던 데는 철원이에요. 경원선 지나가기 때문에. 카톡이 있었어야 되는데. 네, 근데 그리고 저 카톡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 장날 공개했는데 이제 헌병 보조원과 헌병대에서 총을 쏴서 8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서 그 열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동네에 학교가 만들어지고 사당이 세워지고 근데 사당 이름이 팔열사, 학교 이름은 팔열중학교, 팔열고등학교 뭐 이런 식의 이제 지명들을 갖고 있는 데예요. 그래서 그 강원도의 경우에는 감리교회 쪽에서 일부 참여했던 거 말고는 대부분이 이제 동학에서 3.1운동을 그때는 이제 이미 천도교로 이름을 바꿀 때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남아서 이런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 요거 하나 더 있어요. 네네. 마의태자. 마이테자. 마의태자. 마의태자가 또 아까 기록에 8명 있다 그랬잖아요. 8명. 그 중에 한 명이 왜 금강산 들어가서 굶어 네, 죽었다는 맞아요. 그 사람인데 우리가 뭔 수다를 떨어지면 야, 이 굶어 죽기 위해서 경주에서 금강산까지 왜 가냐 그걸 먹어가면서 굶어 죽으면 경주에서 굶어 죽어야지. 아니면 바닷가를 가든가. 네. 아니, 거기가 죽기 좋은 장소일 수도 있죠. 근데 너무 멀거든요. 근데 이 그 경로에 여러 지명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횡성에도 마의태자와 관련된 지명이 남아있고 뭐 넘어서 홍천의 영기미면 쪽으로 남아있고 그쪽을 통해서 인제 넘어가면 되는데 아까 인제에 그 동경대전 간행지 있잖아요. 그 옆 근처에 김부리라고 남아있어요. 김부가 경순왕의 이름인데 예. 근데 거기까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양구 위쪽에 올라가면 양구에 굴량이라는 이름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서 굴량을 모으고 군대를 키웠다가 뭐 이렇게 사라지는 데인데 이게 너무 그 북상 경로랑 네. 일치해요. 예. 그래서 이게 전설만은 아닐 수도 있다. 군사적인 요직이기도 하고 아까 김부리라는 지금 KCTC 이제 그 군훈련 센터 과학화훈련장. 과학훈련단 있고 두 번인가 가본 적이 있는데 얘기한 대로 밖에서는 안 보여요. 네, 그리고 위에서나 볼 수 있는 데고 그건 뭐 삼국시대에 그렇죠. 위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최고 선생님 다음 작품을 마이태자로 해라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이제 본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계속 얘기해. 다 쏘는데요. 다 있어. 마이태자하고 거기 아이 한 중학도 명 있고. 네. 다 있네. 다 있네. 네. 다음 작품을 뭘로 쓸지 뭐가 먼저지만 고민이 되겠네요. 좀 판소리 얘기는 뭐 잘 되고 있나요? 아니요, 네, 취재를 가야 되는데 네. 네, 선생님께서 공연하신다고. 아유. 이제 곧 90이 되시는데 공연하신다고 공연 준비하신다고 그래서 네, 아무래도 또 다음에 가야죠. 네. 그분의 어머니 이야기라서 좋아하실 거예요. 이미 연락을 드렸을 때 좋아하셨고 그렇죠. 계약은 됐어요? 아니요. 아직. 네. 어디랑 계약할 거예요? 네? 어디랑 계약할 그건 모르죠. 거예요? 혹시 찔레 나왔던 아유 모른다. 여기서 다른 출판사 얘기를 하시는 이렇게 야 이게 진짜 처음에 되게 선생님 순진해 보이고 이제 교육에만 이렇게 하셨는데 야 이게 나눠보면 나눠볼수록 능구렁이가 들어있는 네. 지금 이렇게 하면 다른 출판사 얘기도 다른 데 얘기를 하고 다른 출판사 다른 데 얘기하고 다른 데 가고 지금 열려있으니까 어디든 와가지고 계약서 쓰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마음속에 출판사는 있지만 한솔 수북은 아니다. 그냥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 이 사람들 못 쓰겠네. 독보가 아니고 단장판이야. 근데 저는 해보면 되게 재밌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남을 공경으로 몰아가는 것만큼 재미있는 게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공경은 본인이 넣고 나는 그냥 여기서 취임새만 넣었을 뿐이에요. 그게 제일 나쁜 거죠. 역시 아니 나쁜 놈은 나쁜 짓 하는 이유가 없는데 옆에서 괜히 빌런과 동조자. 빌런과 사이드킥.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궁금했던 게 이게 제가 처음에 얘기하고 두 분한테 연락을 했었잖아요. 전화 받으실 때 기억나세요? 네. 근데 저한테 전화 받았을 때 어떤 기분 드셨나요? 이 새끼가 왜? 드디어 왔구나. 올게 왔구나. 네. 하도 그 전에 전화하기 전에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계속 세뇌를 시켜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정도가 되면 그때 전화를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다 꾸며놓고 여기도 피해자들이 몇 명 보이거든요. 심 선생님도 그때 사실은 전화를 받았을 때가 엄청 친할 적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새나라의 아이들 얘기해갖고 뭐지 새마을 운동 얘기. 처음에 그냥 이렇게 전화로만 듣고요. 네.
새나라가 아니라 뉴가 아니라 네. 삼국이다. 이게 뭐 사실 백제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마침 백제 사람이고 그러니까 써야 되겠다. 네. 근데 이게 자꾸 정명섭 작가님이 하면 사실은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중 정명섭 작가님 연락을 받으시겠지만 받은 사람 몇 명 있어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거 꼭 써야 되겠다 싶은 이상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걸 얘기할 때. 네. 네.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제가 그 캐치하기 때문에 이제 뭘 쓰고 싶은 건지.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렇게 위에서 보고 있는 네. 듯한 느낌이. 심지어 지난번에는 그 직접 전화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작가님이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갖고 뭘 쓰세요 이거에? 덥석 물었네요. 또 물었어요? 네. 아, 그래서 그래요? 이게 좀 시작은 했고요. 일단 어. 절반 정도 썼고. 네. 이야. 아직 안 쓰셨죠? 그럼 늘 이렇게 시작해놓고 마지막에 쓰시더라고요. 뭔지도 모르겠네. 여기서 지금 한정을 쓰고 없는데 다른 출판사 얘기하면 안 되지. 맞아요. 너무 많아서요. 농담입니다. 저희가 성실하게 항상 준비할 글을 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조금 된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두 분의 미래.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게 막 하다가도 추돌될 때가 있는데. 아니 잠깐만. 네. 근데 이 영상만 보면은 책 내용을 전혀 몰라요 지금. 알아서. 아니 그래서 좀 줄거리를 잠깐이라도 좀 얘기를 해봐야 뭐. 네. 네. 자, 테이크로 됐어. 먼저. 테이크로. 이제 신라부터. 네. 신라가 이제 경수왕이 이제 마지막에 항복을 결정하고 이제 개경으로 가요.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근데 이제 공선에 가서 항복하면 이제 신라는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마이태자 같은 사람은 깨끗하게 한번 결판을 내보고 안 되면 그때 항복해 듣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금강산으로 갔고, 근데 이제 여기서 지중랑과 몇 명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결국은 아니다, 백성을 생각하자 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떤 무력 공기 같은 거를 좀 포기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주인공이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이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말리는 역할이긴 한데 항상 그렇지만 그 이제 시간 안에 가야 되는데 막는 사람들이 많아. 네, 발목 잡는 사람도 많고 뭐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고 마지막에 특히 이제 그 낭도니까 이제 모시견이 화랑이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책임감, 어떤 헌신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도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네, 반대로 못 가서 본기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이 반반이 있었죠. 네. 약간 그렇죠. 저는 읽으면서도 그게 마음속에서 저울질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안 읽으신 분들은 사서 네. 읽으시면서 저울질을 해보시면 좋을 것 저울이 같습니다. 듣고 네, 그렇죠. 이렇게. 두 번 사시면 좋아요. 아니지, 세 권 사서 한쪽에 두 권은 한쪽에 한 권 그래요? 넣어야 되는데.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 그렇죠. 아셨네요. 네. 신 선생님 저는 제목부터 이제 얘기해 주세요. 마지막 네, 마지막 횃불입니다. 횃불, 마지막 토치. 네, 토치. 네. 요거는 사실 그 간신인 인물인 임자라는 인물이 신라의 첩자인 금화라는 여인을 의자왕 옆에 딱 갖다 놓고 이 금화가 의자왕을 자꾸 꼬드기게 만드는. 그래서 조선 상고사에 보면 단체 신청 선생이 김유신을 그렇게 나쁘게 써놨어요. 네, 막 계략, 뭐 완전히 막 나쁜 계책, 나쁜 네. 놈. 이렇게 써놨는데 실제로 김유신과 김춘추의 계략에 의해서 점점점 판단력을 잃어가는 거죠, 의자왕이. 그러면서 충신인 부여성충이 하는 말을 듣지 않게 되고,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 과정. 근데 그 와중에 계백은 황산벌에서 이제 오천 결사대가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계백에게 무술을 배운 풍이 자기 주인이었던 성충의 복수를 하려고 금화를 죽이려고 하죠.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에. 야, 어린 킬러네요. 그렇죠. 한 16, 7 정도 야. 됐겠죠. 예. 청소년 소설을 쓰셔야지 왜 동화를 쓰셨어요? 싫어요? 저? 아니야. 이미 떨어져 앉은 거 보면 그럼. 아무튼 이제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성공을 했다면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을까? 뭐 그렇진 않았겠지만,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신을 스스로 태운다라는 의미 읽어보시면 셋 중에 몇 번째 정도 순서인가요? 재미있는 순서로 따지면. 재미있는 순서는 모르겠고요. 차례는 맨 처음입니다. 자, 태훈이 어떻게 배치하셨는지는 편집장이 금동대학로가 이제 거기 붙여야죠.
얘한테 그렇게까지는. 여기 최 선생님 작품에서 온달이라는 인물이 언급이 돼요. 네네네. 네, 어떤 얘기인지 한번 간단히 얘기해 주시죠. 네, 저랑 이제 심진규 작가님하고의 인연을 위해서. 3년이 아니라? 네. 온달은 네, 지금 여러분 저 방송 보시는 분들 당황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술렁술렁거리고 지금 자, 충청도의 대표적인 산성이에요. 네, 온달 유적지가 사실은 정확하게 비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지금도 카더라라는 게 심지어 서울에 있는 아차산성도 그렇죠. 이게 여기가 고구려 유적지가 맞냐라는 설이 있을 정도예요. 그렇죠. 네, 당시에 것들은 다 그래요. 기록이 삼국사기 보시면은 알겠지만 굉장히 짧고 듬성듬성 있어요. 이게 조선왕조실록처럼 촘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록들을 이렇게 갖고서 보려면은 상상력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주인공의 아버지가 온달을 따라서 전쟁에 참여했다. 온달이 죽은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기가 홍천이거든요. 네, 그런 얘기들로 이제 이어지는 거고, 신라가 이제 주변에서 다 공격을 해오는 마지막 날, 이 주인공 아이가 아빠를 도와서 이렇게 어떻게 도우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실패하죠. 져요. 그리고 이제 경당이 그 전까지 고구려의 학교였는데, 네. 신라에 점령당한 다음에 신라의 학교로 딱 바뀌는. 그래서 간판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수업, 알퐁소의 마지막 수업에 아. 삼국시대판. 그럼 알퐁소한테 로얄티를 좀 주셔야 돌아가신 지 오래돼가지고 아주 되는구나. 70년 한참 지났어요. 아하, 써도 돼. 안 줘도 돼요. 네. 아니 읽다가 네. 저는 신라 병사들이 네. 이렇게 얘기해. 네, 얘기하세요. 고구려 병사인 척하고 네, 막 네. 배를 띄워달라고 할 때 아예 아버지가 진짜 기가 막히게 그걸 또 알았죠. 네. 그 말이 좀 달랐을까요? 사투리가? 신라는 좀 달랐어요. 그죠. 신라는. 그래서 언어학적으로 고구려와 신라는 의사소통이 좀 됐다. 그런데 이제 큰 방언 차이가 좀 있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배층은 고구려를 썼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배층,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부여시. 예. 그리고 거기는 애초에 고구려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고. 근데 신라는 좀 말이 달랐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 저도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게 항상. 왜냐면 황산벌에 보면은 영화 맞아. 황산벌 보면 막 현대 사투리를 쓰면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진짜 저랬을까?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궁금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가보고 싶어요. 그때로. 네. 약간 말이 어땠을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셋 이야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전부 다 실패했어. 어떻게 보면. 네. 그러네. 그래서 개인이 정말 어린아이가 주인공이 열심히 노력했고, 저는 인물을 완수했다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인물을 완수한 게 아닐 수 있는 거였죠. 나라를 갖다 바쳤지. 그러니까 나머지 마지막 수업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복수에 실패했고. 그런데 이게 세 명이 정말 놀란 게 삼국시대 얘기를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쓰기로 결정했지. 그것만 결정했어요. 그것만 결정했는데 네. 전부 다 이제 마지막에 관한 얘기를 썼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뭔가에 끈으로 연결돼 있는 뭔가에 끈으로 연결돼 있는 그런 갑자기? 네, 뭐라도 연결하고 싶은 정명석 작가님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명이 공통적으로 그 부분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삼국은 사라졌던 나라고 마지막에 커다란 실패를 겪었지만 하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왔던 주인공들도 각자의 삶을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실패라고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이제 책을 세 편의 단편을 제가 포함해서 다 읽으면서 느꼈던 점이고, 그게 우리가 바로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될 지점이 아니었을까. 화려한 성공이나 큰 승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제에서 이어받았고 내일로 이어진다 라는 그런 삶. 고구려 사람, 백제 사람, 신라 사람, 고려 사람, 조선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으로서의 가는 길을 이제 이 작품이 본의 아니게 세 명이 보여주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사실 이 다음은 내 나라의 아이들을 쓰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 나라의 아이들은 가야까지 넣어야 돼? 가야까지 한번 네. 제가 차라리 보러 남북국시대로 가고 네. 좀 갔다가 네, 조선 갔다가 남북 시대는 2명밖에 안 돼서 심지규 선생님은 떼어내야 됐어요. 감사합니다. 남북 시대 탐락까지 가면 되지. 탐락. 탐락. 네.
탐나네요. 제주도도 좋아하는데. 제주도. 섬 1948도 썼는데. 제주도 좋죠. 그다음에 이제 고려 네. 갔다가 네, 고려고려. 조선 전기, 아니, 조선 후기. 듣다 보니까 내 생각은 상관이 없어. 둘이 다 알아서. 별로 아니, 중요하지 않아요. 두 분이 MC병이 있어. 아, 네. MC병이 있어. 아니 여기 또 저기 한국 근현대사에서 특히 근대사에서 의미 있는 우리 평평사 운동에 대한 얘기를 또 네. 쓰고 계시잖아요. 아니 이거 다 썼어요. 다 나오기만 하는데 이제. 네. 네. 아 이게 그림 관련해 잠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실 원고 쓴 지는 좀 오래됐어요. 근데 정은선 작가를 기다렸어요. 이 그쵸. 그림을. 이분이 역사 동화 전문 작가예요. 근데 보통의 동화랑은 좀 다르죠. 이 역사 동화의 그림 그리는 거는. 제가 사실 정은선 작가 이 얘기 나올 때 제가 정은선 작가 그림을 그린 다른 책을 읽고 있었어요. 네. 어떤 거요? 감찰공룡. 아, 감찰군요. 네. 읽고 있었는데 딱 정은선 작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럼 기다려야죠. 저 기다리는 거 잘합니다. 네. 그림 작가 아닌 잘해요. 것 같았는데. 아니 잘했습니다. 뭐 저한테 얘기했던 거랑 전혀 다른. 정은선 작가 잘 기다렸어요 제가. 지금 기다려야죠. 아, 네. 제가 여기 괜히 말했네. 네, 저 동시지 한술수국에 나오고 있었는데 그 이주희 작가라 그래가지고 그러고는 딱 끊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주희 작가 되게 유명한 작가인데 어린이 동시집에 절대 그림을 그려줄 것 같지 않았는데 그래서 전화를 다시 걸었다니까요. 네. 편집장님한테 다시 혹시 그 나는 3학년 2반 7번 해볼래 그 그림 그린 그 이주희 작가 맞냐고 해서 맞다 그래서 그러면 10개월 기다려야죠. 그러면 했다니까. 난 잘 기다려요. 저 나랑 통했던 내용이랑 좀 다르긴 하지만 뭐 넘어가는 걸로. 네. 아유, 그림이 아주 좋아요. 네. 이제 동화 엔솔로지라고 하면 사실 조금 낯설기도 하고 이걸 왜 그냥 한 명에 그냥 쓰면 되지. 특히 역사 동화. 그렇죠. 근데 이게 두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하나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하기가 되게 쉬워요. 네. 장편은 그게 안 돼요. 네. 안 되면 내 탓이야. 어. 빼도 박도 못해. 네. 그림 작가 탓할 수도 없어요. 그치. 왜냐면 그림 작가 좋은 분이 오시면 좋지만 그 글의 메인 어쨌든 글이니까. 근데 엔솔로지는 잘 안 되면 저는 심진규 작가님하고 정영섭 작가님께 묻어갈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최홍원 선생님 요즘 열심히 안 하시네. 아, 왜 이래?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잘 되면 기획을 내가 했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학교 가면 아이들이 긴 이야기를 읽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 좀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권의 책 안에 다양한 이야기들. 새 나라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삼국시대 얘기니까 이거를 책을 3권으로 하게 되면 출판사 좀 부담이 되겠지만 아이들도 일단 읽는데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은근히 네. 내가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 이게 그렇죠. 은근한 나라가 달라요. 그러니까는 이제 고구려 책만 많이 팔리고 신라책 안 팔리고 백제책 안 팔리면 안 되니까 이제 우리 통계 내야 돼. 수도권에서 잘 팔리면 아. 고구려가 잘 된 거고, 그쵸. 네, 충청도와 전라도는 이제 심진규 그쵸. 작가님, 경상도는 네, 정영섭 그쵸. 작가님. 그럼 이거를 저희 반 애들 읽고서 경주 가서 수학여행 가서 경주 애들하고 배틀을 한번 떠요. 현실에서는 신라가 없지만 오늘은 백제가 이긴다. 그렇죠. 백제가 이긴다. 네. 어. 말도 안 되지. 아무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시간 가는 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면 남자라면 이렇게 방송 세팅하고 이러면 되게 부담되고 뭐 미리 갖다 놓고 하지만 저희 15분 전까지 냉면 먹고 있었거든요. 네. 저게 대본이 없는 거 아십니까 지금? 네, 네. 네. 심지어 누가 사회 정하고 아무 말 대잔치로. 네. 심지어 아무도 그래서 누가 진행하고 대본은 누가 쓸 거예요? 라고 얘기도 안 했습니다. 아니 이러면 진짜 너무 없어 보이고요. 사실 최고봉 선생님이 PPT 자료까지 다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뭐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그래서 그걸 띄우지 못한 점. 다음에 유튜브로 나가는 야, 때는 좀 다 쓸 거예요. 아, 네. 이걸로 유튜브도 한다고요 또? 네, 유튜브도.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질문 좀 받아봐요. 아, 질문. 네. 여기에 한 100만 명쯤 와 계시는데, 그래도, 네. 200명이라고. 200만 명은 네. 여의도 광장인 줄 알고. 아, 네. 자, 그러면 혹시, 멀리서 오신 강원도 영월에서 오늘의 토크를 참여를 아니 뭐 위해서 질문을 받는다고 해놓고 시켰어. 하실 거 같았어요, 벌써. 영월 유지. 네. 네. 일단 읽다가 이름들을 이게 주인공 이름이 이런 것들이 들어도 진짜 고구려 이름 같다, 네. 신라 이름 같다 이런 걸 느꼈거든요. 네. 장명 센스나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으셨는지 궁금해요. 아, 저는 실제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나오는 실제 이름들 있잖아요. 이름을 약간 조합해서 두 글자
그러니까 세 글자 있으면 하나 띄고 하나 띄고 해서 이제 하는 방식이고 아마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하는 뭐 지중랑 모달 이렇게 불렀을 것 같진 않아. 원래 그 고어가 따로 있었고 그걸 부르는 거를 맞춰서 한문으로 했는데 한문을 발음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이름이 좀 달라. 지금 아까 고구려 얘기했을 때 홀, 그다음에 벌 이런 명칭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아마 그때 그러니까 홀이나 벌은 원래 썼던 말이고 이걸 한문에 맞춰서 이제 한 것처럼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사실 타임머신 타고 가지 않는 이상 어려운 일이죠. 저는 이제 구 선생님의 구 박사님의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아서 고구려계 어휘를 네. 열심히 찾아서 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박사님. 네, 구 박사님. 박사님. 이쪽 백박사님. 아니 이제 조선 시대는 사실 찾으면 많이 네, 나와요. 네, 네. 근데 이쪽은 잘 음, 찾기가 이름 정하기가 사실 네 맞습니다. 되게 힘들어요. 오래전 이야기일수록 이름 정하는 거지. 특히 백제는 인명이 특히 적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뭐 기록도 별로 없고. 네, 그래서 그냥 저는 대충 지었다. 저기 바람처럼 살아라 이 어. 얘기를 성중이 하는 거에서 그냥 풍을 따온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그 역사서에 부여풍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풍은 아니에요? 왕자잖아요. 그래서 사실 고민했어요. 왜냐면 어. 의자왕 아들이잖아요. 네, 풍은. 그래서 이 이름을 쓰는 게 맞나. 근데 어쨌든 이름이 없는 아이에게 성까지는 안 주더라도 아, 네. 이름만이라도 당시에 성이 없죠. 네. 대부분 성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 사실 진짜 고민했어요. 부여풍. 그러니까. 이걸 부여풍으로 들으면 안 되는데 라는 그 생각을. 펍 이렇게 했어요. 아우. 알겠습니다. 네. 깜짝이야. 네. 자, 또 다른 질문 혹시. 지금 이게 새나라의 아이들이 동화잖아요. 네네. 계산 독자층이 초등학생인데 네네. 초등학교 교과서하고 연계해서 네.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저희가 삼국시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신라 나당 전쟁 이게 순서를 외우잖아요. 네, 네. 그 연도 순서를 딱 외우는데 단순히 순서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았던 어떤 인물들,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끝까지 끈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들려줄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요거 제가 나오고 나서 3학년 우리 반 학생들하고 읽었는데 사실 3학년이 이게 약간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되게 재밌게 읽는 거예요. 음. 이야기니까. 이게 역사서면 못 읽는데 그렇죠. 네. 예, 역사 동화니까 읽을 수 누구게 있어요. 제일 재밌었어요? 당연히 장현 선생님이 제일 재밌어요. 네. 네. 모르실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읽었거든요. 한 번 읽고 또 재밌어서 한 번 더 읽었어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쓰긴 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건 뭐냐면 유리잔에 물컵에 물이 다 비어져 있는 나중에 그런데 다시 비어져 있는 물을 채울 수 있는 힘을 줬던 것 같아요. 그걸 아이들이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썼다. 정말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네. 이 얘기를 독자로서 하고 싶었어요. 오. 네. 서정윤 독자. 네. 서정윤 독자. 네. 방송 네. 저기 가로치고 네. 예능 출연자. 네. 아, 광고도 많이 찍으셨어요. 그럼요. 그 테니스보다 더 잘 쓰고 있어요. 아, 네. 네. 나만 몰랐지. 나도 몰랐어. TV를 안 봐서. 아, 네. 저는 사실 이걸 반칙 아이들이 몰라요. 오. 책이 나오는데. 네. 아. 네. 그래서 읽혀볼 생각도 못 잠깐 했는데. 찔레는 다 알고 있을 텐데. 몰라요. 왜? 네. 아이들한테 아니, 감추는 창피해요? 네? 1학기 때 쉬었잖아요. 네, 그때 딱 이렇게 제가 네. 학교를 잠깐 쉬는 바람에 어. 저희 반 아이들은 제 책이 나오고 아, 이제 알겠네 이 학기 때. 2학기 때도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자랑질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니네 선생님이 이렇게 좀 대단한 사람이다. 말을 좀 잘 들어야 된다. 글 쓴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학부모도 또 제가 학부모 독서 동아리도 네. 하는데 네. 다음 책 주제가 요겁니다. 네. 저는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왜? 이 생각에 이 책이 창피해? 아니 사인 받으러 오는 게 되게 좀 약간 아 그래요? 그러면 먼저 가면 돼요. 사인해 드릴까요? 이러면서 먼저 가면 돼요. 네, 책 들고 아, 사인펜도 들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분은 현재 선생님이라 당연히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가능합니다. 네. 가능해서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여기 밑에 자막으로 네. 제 연락처랑 네. 이메일 주소 나갈 겁니다. 아 네. 네,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새나라의 아이들 관련 강의는 네. 제가 무조건 네. 가서
독자 여러분과 세 사람의 몫을 한 세 사람의 몫을 하고 우리 돈도 잠깐 영상 통화로 잠깐 들어갔어요. 수업 중에? 아니 수업 뭐 쉬는 시간에 미리 찍고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거니까. 왜냐면 이게 또 강연을 해서 이 책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두 분이 또 교직에 계시는 분이라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럴 줄 알고 저는 그걸 노린 거야. 네 맞습니다. 그걸 노린 네. 거야.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제 SNS나 아니면 출판사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 곁으로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기분이 마무리 멘트 좋다. 마무리 멘트. 네, 이제 작별 인사 할 때가 작별 됐죠. 인사는 각자 작별 인사요? 마지막에 네. 아니야 좀 아이고 아니 이게 뭐야? 그게 아니라 여기 책이 마지막이라고 다 타이틀이 있지만 저는 이야기의 마지막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네 이제 이렇게 독자분들에게 한 마디씩 그리고 이제 지금 아이들 보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집 애들 지금 학원 가서 아하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네. 자 그리고 이제 가족분 중에서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버지가 책을 쓰는데 도저히 얼마를 버는지 얘기를 안 해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100원 단위까지 네, 100만에서 3.3% 뛰고 뭐 이런 거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역시 밑에 이메일이랑 연락처 나가고 있습니다 하시면 되고 자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하. 네. 그래서 또 해줬어요. 급 공손 모드로 해서 제가 이 책의 인세는 아내에게 모두 다 드리겠다는 그러면 이 인세 500만 나오고 다 드릴게요. 500, 한 20만 원 나온 것 같은데? 네. 자, 이 방송은 아내가 보지 않는 걸로. 네. 그럼 진짜 525만 원이었나? 자, 이제 마무리를 했으니까 마무리를. 네. 이 책이 많은 독자님들께 이렇게 가서 즐겁게 역사를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한 3학년부터 읽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3학년부터 어른들까지 즐겁게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네. 세 편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누구의 이야기 하나 버릴 게 없이 너무나 저도 사실 나중에서야 이거 제대로 읽었거든요. 정말 마지막 판형 나왔을 때 마지막 교정 볼 때서 좀 달라고 해서 읽었는데 재밌게 읽었고요. 새 나라 망해가는 새 나라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끈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니까요. 왠지 그 막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네. 생길 것 같고. 괜히 새마을 할 때 그걸로 네. 알았던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요. 저 그때인 줄 알고 아침에 나가서 이게 마당 쓸고 이런 얘기 써야 되는 줄 알았는데. 끝나는 사람 다시 시작. 아무튼 삼국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로 싹 모아놓은 막 이런 시리즈 막 여러 개 있으면 애들이 힘들잖아요. 하나로 딱 모아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 새 나라의 아이들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나라의 아이들이자 새나라의 아이들에 대한 책이자 세 명의 작가의 오늘을 읽으셨어요. 작가의 오늘을 읽었고 하지만 저는 오늘보다 더 나은 작가의 내일이 있을 거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멋있다. 그래서 저기 두 분은 뛰어난 작가인 거를 당연히 잘 알고 있어서 함께해서 굉장히 영광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썼던 걸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지점도 좀 비슷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만들어갈 때 어떤 공감대 같은 부분들이 확인이 돼서 저는 두 분과 좀 오래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의 내일을 보장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 중에 저만 연금이 없어요. 저만 연금이 없어. 나머지 다 연금이 있고 그래서 저는 두 분보다 좀 더 치열하게 하지만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제 작가의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세 명이 이제 뭐 만나서 15분 전까지 해도 그렇다지만 마음속으로는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각자 치열하게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별다른 준비를 안 했던 것처럼 보였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막히지 않고 우리 3시간, 4시간도 할 수 있어요 사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눴던 거에 대해서 하고 여기 화면 밖에 안 보이시지만 오신 200명.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그러니까 밖에 더운데 저 뒤에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 항상 얘기 나오지만 출판의 위기를 얘기하는데 좋은 그림 작가님 해주셔서 멋지게 편집해주신 한솔도 관계자분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을 읽을 독자분들에게 미리 감사드리면서 저 인사드리고 이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